안녕하세요. 백만벌 미스테리 레체 아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령술, 영혼을 세상에 부르거나 또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행위 전반적인 것을 뜻하는 이 강령술.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며 한국과 일본에는 분신사바와 혼숨, 구석놀이 등, 미국과 유럽에는 위자보드, 블러디 메리, 찰리 등으로 여러가지 강령술이 있는데요. 일종의 죽은 자와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이 강령술, 실제로 이 위자보드를 하거나 분신사바 그리고 혼숨을 했다가 소름 돋는 일을 겪은 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해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령술을 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및 여러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분신사바. 영화로 알려지게 되면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심심풀이로 하던 놀이 중 하나인데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필 또는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 O와 X를 표시합니다. 귀신이 등장하실 때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한 것이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펜 하나를 마주 잡은 다음 주문을 외우는데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분신사바의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오이테, 쿠다사이는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일본어입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 잘못된 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신사바, 오디세이, 쿠다사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긴 하지만 이것을 해서 귀신이 등장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인간의 심리상 공포에 몰입되게 되면 누가 펜을 움직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파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신사바의 괴담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주인공 A는 분신사바를 하던 중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죽었니?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말이죠. 이 말에 펜이 한쪽 방향으로 쭉 선을 그었고 청소 도구함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죠. A와 친구들은 이것이 모두 주작으로만 생각했으나 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과 함께 청소 도구함이 확 열렸고, 당사자들과 일행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지만 이후에도 장난 삼아서 분신사바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교실 내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며 칠판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괴담이나 강령술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괴담일 뿐일 수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두 번째 강령술은 바로 미국의 대표격인 위자보드인데요. 이 위자라는 이름은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강령보드라고 하는 이 위자보드는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분신사바와 같은 형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O와 X를 표기하는 분신사바와는 달리 위자보드에는 Yes와 No가 있고 게임을 종료하는 굿바이가 있으며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적혀 있는데요. 위자보드의 유래에 대해서는 14세기 프랑스에서 집시 계통의 유목민들이 영혼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자 하던 일종의 놀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게임의 위험성으로 인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게 된 사람들이 영혼과 접촉을 해보고자 위자 게임을 찾았다고 합니다. 1890년 기업가인 찰스 케나드는 케나드 노벨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킹보드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자보드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1920년 위자 게임은 미국에서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요.
심지어 위자보드를 사용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위자보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보드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yes와 no가 있고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2사람 이상 진행을 해야 하고 게임을 무단으로 종료하지 말라는 룰이 존재합니다. 또한 15분 이상 게임을 지속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미래나 앞날에 대해서 묻지 말고 게임을 종료할 때는 허가를 얻을 것. 이러한 여러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화살표와 같은 모형의 2사람이 손가락을 얹고 주문을 외우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후 주위에 누가 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yes를 가리키게 되면 게임은 시작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드에 적힌 알파벳으로 단어를 통해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여담으로 국내에서 H.O.T 문희준이 위자보드를 하다가 괴이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H.O.T 시절 토니가 위자보드를 갖고 와서 우리가 언제 해체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2001이라는 숫자를 가리켰고 놀랍게도 H.O.T 해체 연도가 2001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페루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페루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위자보드가 꽤나 유명했는데요. 8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원인은 식중독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발작은 위자보드 때문이다 라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2016년 4월 18일 페루의 엘사 페레아 플로레스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검은 남성이 보인다 라며 쓰러집니다. 놀란 선생님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보냈고 이후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약 80명의 학생이 같은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학교 측은 당시 급식이 문제가 되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또는 전염병을 염두하고 수사를 하지만 어떠한 전염병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요소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쓰러져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담당한 의사였던 안토니 초이는 아이들의 발작에 대한 원인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히스테리, 즉 한 학생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정신적으로 따라해서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후 깨어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위자보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말에 불안해진 부모들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프랭클린 스테이너에게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길 의뢰했는데 그가 알아낸 것은 학교 건립 당시 땅을 파고 있던 인부들이 땅 속에서 많은 양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이 마피아의 무덤이었다 또는 이곳이 테러 단체의 집단 촬영장이었다라는 등 다양한 속설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말한 검은 남자는 당시 죽었던 영혼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것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정말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위자보드로 인해 소환된 악령들로부터 저주를 받아 발작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아니면 학자들의 말처럼 집단 히스테리였을까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 아빠였습니다.